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슈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식적인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여러 지자체에서는 합동 분향소 운영을 연장하면서 아픔을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상당한데요. 무엇보다 다시는 이번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안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시설물의 안전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과 함께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안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 뵙고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이번 참사로 우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안전 전문기관의 운영 책임자로서 저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 곳곳에 잠재적인 그런 위험 요소를 미리 좀 발굴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이라는 이름을 또 달고 있으시니까요. 예. 보실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게 안전에 혹시라도 좀 그 누수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걸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비중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예. 올해 현장 점검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인 그런 그 민간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한 15,600개 정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그렇게 많은가요? 예, 1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 현장이 한 16만 개쯤 되니까요. 16만 개요? 예. 1년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 정도는 직접 나가서 예. 한번 좀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점검이 특징이 보통 그 점검 이런 단속이나 처벌을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예. 이제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그 근로자의 안전을 좀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궤도 중심의 예. 그런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점검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추락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추락 사고 같은 그 고소 작업 현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그 근로자들이 그 안전 의식을 좀 높이는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 점검을 나갈 때는 우리가 언제 점검을 나갑니다라고 알리고 가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그 예고된 날짜에만 좀 이렇게 딱 잘하고 또 돌아가면 다시 좀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어떤가요? 끝까지 처음부터 갈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궤도라는 의미가 이제 나간다고 하면서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돌아보는 계기를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좀 더 정비를 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저희가 나가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자르거나 이런 부분을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 효과가 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벌 준다고 점검한다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가는 점검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그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데 예. 오히려 사전에 그 예고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벌 주고자 하는 그런 점검이 아니라 예. 잘하자는 의미의 점검이라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점검 나간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는 게 한 90% 이상 정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이제 피드백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들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아는데 안 지키는 것보다는 예.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름 현장에서 특히 이제 중소규모 현장일수록 굉장히 그 열악하다 보니까 현장 소장이나 관리자들이
나름 애를 쓰고는 있지만 예. 이 평소에 이제 우리가 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보던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이렇게 보는 게 그쵸, 많이 예. 있거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주면 이거 미처 몰랐다고 이렇게 오히려 고마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장 점검이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아주 저희가 현장 점검한 그 결과를 올해 예를 들면 1월부터 한 6월까지 저희가 점검 나간 현장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의 한번 사고 비율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객관적인 데이터네요. 예, 그랬더니 저희가 거의 예를 들면 저희가 한 0.8명 정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한 2.1명 정도 1000명당 한 이런 정도의 그 사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계속 자주 현장 나가고 현장에 상주를 한다면 원천적으로 그 사고 자체가 아예 안 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감으로 인해서 현장 관리자나 근로자들이 안전 의식을 좀 더 챙기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객관적인 수치로서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하니까 많이 바쁘시겠지만 더 고생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저희가 할 생각이 있고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지난 10월이었는데요. 경기도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때 좀 안타깝게 근로자 3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는데 앞서서 이제 추락 사고도 특별히 강조를 해주시기도 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뭘로 보시는지 그리고 예방책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그 사망 사고를 조사를 해보면 추락 사고가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 크게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건설 현장 자체가 고소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기도 그렇겠죠. 하고요. 특히 요 근래 들어서 그 건축되는 건축물인 경우에 굉장히 고층화,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네. 그 안성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안성 현장 사고도 보면 보통 저희가 층고가 보통 일반 건물 같으면 한 3m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 안성 사고 현장인 경우에는 그 층고가 한 12m 됩니다. 층고가 12m. 그러니까 이제 물류 창고이다 보니까 한 층을 짓는데 한 높이가 12m 되다 보니까 동바리 자체를 세우는 게 워낙 높게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동바리가 이제 좌골도 되고 해서 이제 사고가 난 그런 사례죠. 이제 정부에서 사실 그 추락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아예 건설 현장, 특히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시스템 비계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비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걸 아예 의무화했고요. 그 민간 공사 현장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이 워낙 고소 작업이 많다 보니까 추락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마치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간 그런 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워낙 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바리가 뭐예요?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쉽게 얘기하면 저겁니다. 이 콘크리트 치려면 밑에 미리 이제 이 틀을 짜지 않습니까? 그 틀을 짤 때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는 이걸 밑에서 뭔가 이게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지해주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앞서서 그 현장 점검을 제가 15,000여 개 나간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는데 1년에 16만 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5,000개만 해도요. 이걸 1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몇 개가 되는 거죠? 365일로 나누면 거의 한 50개씩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점검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금 전국에 5개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 인력이 한 160여 명 있는데요. 이제 전문 인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의 현장 경험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21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한 41%가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제 저희 생각은 일단 현장 점검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검하는 현장의 대상 수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인원도 조금 더 늘려서 좀 보충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계속 좀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시군요. 앞서서 뭐 처벌이나 이런 예. 것보다는 좀 더 개선을 권고하고 뭐 이런 데 예. 역할을 한다라고 하셨지만 예. 혹시 진짜 현장 딱 나가봤을 때 이거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성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적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그 현장에서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거를 나중에 저희한테 사진으로 피드백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시정해서 될 게 아니라 뭔가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국토부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나 이제 이런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명확히 좀 그 벌칙을 좀 가해 주십사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일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8월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예. 그 집안 치마, 땅 꺼짐 사고가 잇따라서 좀 발생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공사 현장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걱정하시는데 이 집안 치마 관련해서도 뭐 대책 마련이 되고 있나요? 예. 이거 뭐 집안 치마 관련된 것도 이제 저희가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집안 치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나 아니면 굴착 공사 때문에 그 지표면 아래에 있는 토사가 이제 쓸려 나가면서 예. 여기 이제 그 공동이 생기게 되면 위에 있는 그 집안이 이제 그 가라앉게 되는 네네. 이제 이래서 생기는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안 치마를 막으려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공동을 먼저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바로 이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 그 저희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탐사 기계나 이걸 이용을 해서 탐사를 해서 미리 그 공동을 그 이제 발굴해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미리 발견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일단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1143km를 점검을 했던 거를 올해는 이를 더 늘려가지고 한 1373km까지 점검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할 때 중요한 게 이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확도를 좀 높이는 그런 점검이 필요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좀 장비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보행로 같은 그 좁은 곳은 사실 접근해서 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보행로 같은 그런 좁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탐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공사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한 10m 이상의 그 지하를 굴착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더 그 공사 내용이나 아니면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그 점검하고 그 관리하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땅이 작으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위로 높이 짓다가 그렇죠.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막 지하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는데요. 예. 그 인도에서 현수교가 무너지면서 140명 넘게 예. 희생되는 사고가 예. 발생을 했어요. 예. 이 국토안전관리원도 특수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현수교도 포함하시는 거죠? 예. 그 특수교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 케이블을 이용으로 해서 그 차량이 다니는 그 상판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구조 형식으로는 대개 그 현수교하고 이제 사장교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국도상에 있는 그 특수교량 33개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 노량대교라든가 고군산대교 같은 5개에는 현수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현수교, 사장교 이런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예. 네. 많은 분들께서도 좀 생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특수교량들은 다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겠죠? 그럼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현수교라는 게 이제 이름 그대로 그 우에서 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런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량이 다니는 상판을 우에서 이제 줄로 매달아 놓은 거고요. 그 무게를 버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형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 사장교나 현수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 이 차량이 다니는 상판을 매달고 있는 이 케이블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항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사장교나 현수교의 그 케이블을 그 관리를 하는데 원래 주탑이 한 100m 되더라도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면서 눈으로 점검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요 근래는 그런 그 안전에 대한 그 고려도 있기 때문에 그 점검용 로봇을 개발을 해서 케이블을 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다니는 상판 같은 경우에는 줄에 우리가 물건을 매달게 되면 옆에서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람이나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 그 현수교나 사장교 같은 경우 이 상판에 진동이 생기는데 예. 그 진동을 굉장히 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관리할 때 이 상판에 대해서는 24시간 그 모니터링해서 그 진동이나 이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유튜브에서는 원장님 전문성 있네요 하시는데 이걸로 먹고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원장 맡으시기 전에도 국토부에서 구직한 역할들 많이 하셨죠? 저도 뭐 국토부에서 한 30년 근무했었고요. 예. 그리고 현장 경험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1699님께서는요. 이번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살아오신 광부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흙 하나 안 묻히고 안전진단 하지 말라. 현장 점검하실 때에도 꼭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죽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예. 뭐 당연히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안전 잘 좀 챙기겠다라는 다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안전부터 시설 안전 그리고 지하 안전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담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에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1%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저희가 하는 모든 업무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번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안전에 또 일부를 책임지고 계시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과 함께했습니다.